내 사건이 만약에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 쓰다가 사선 변호사 쓰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재판에 넘겨지면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는데 내가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사선 변호사를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국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고요. 재판 단계에서만 선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만약에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소장이라는 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내가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견을 정하고,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왜 부인하는지, 어떤 점을 부인하는지, 그리고 검사는 이 사람의 행위가 유죄다라는 이유로 증거를 막 냈을 텐데 여러 개의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잘못되었는지, 즉 어떤 증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어떤 증거는 동의하는지, 이걸 바로 증거에 대한 인부라고 하는데요. 증거 인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툰다면, 저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다툰다면 제출된 증거가 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도 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요. 그럼 재판 단계에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피해자의 진술 조서가 있겠죠. 그거를 바로 부동의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하면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거고, 그러면 우리는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압박해서 피해자의 말이 왜 사실과 다른지, 피해자의 말이 기타 다른 정황 증거와 어떻게 다른지, 한마디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거짓말하는 피해자를 흔들어야지만 피고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증거 기록을 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증거가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선 변호사님의 경우에는요, 형사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기일 끝난 다음에야 선정이 되거든요. 너무 늦게 선정이 됩니다. 국선 변호사님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조언을 잘 해주진 않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을 거고요. 한번 만나서 면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면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의해야 되는 증거가 뭔지, 동의해야 되는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한 조언이 어렵고, 부동의해야 되는 증거에 대해서 조언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동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었었다라고 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국선 변호사님은 이미 그 모든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사선 변호사로 선임이 된 다음에, 재판장님, 우리가 이미 동의했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하겠습니다, 즉 증거 동의했던 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동의가 됐던 증거를 번복하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저희가 2심에 가서 다른 증거를 제출해서 뒤집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부동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증거 부동의 절차부터 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